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12운성과 12신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2운성과 12신살을 각각 알고 있긴 하지만 연결시켜서 알고 있으면은 또 좀 더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빨리 사주가 읽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운성과 12신사를 알면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성정이 좀 세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강인데 다소 유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 비밀이 어떻게 보면은 12운성과 12신살에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12운성과 12신살이 관계를 지어야 되는데 12운성은 양간은 장생, 제왕, 고 이렇게 순행으로 흐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12운성이 또 음가일주일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흐른다 그랬죠? 가운데가 장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왕, 장생, 묘 해서 가운데 장생부터 역행해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운성은 그래서 어려워요. 양간과 음간이 반대로 흐르고 시작점도 다르기 때문에 좀 다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12신살은 아주 단순해요. 양간, 음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요. 시작점도 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쉽고요. 12신살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12운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12신살은 다소 무속에서 약간 겁주는 용도로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소 많기 때문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도표는 찍어 놓고 저장해 놓고 보관하시면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양간일 경우에는 장생과 지살이 같아요. 짝꿍을 찾으면 장생과 지살이 같고 목욕과 연살이 같고요. 관대와 월살이 같고요. 걸록과 망신이 같아요. 제왕과 장성이 같고요. 쇠와 반환이 같아요. 병과 역마가 같고요. 사와 육해가 같아요. 묘와 화계가 같고요. 절과 겁이 같고요. 겁살이라고도 하죠. 태와 제살과 같기도 하고요. 양과 천살이 같기도 하답니다. 네, 양간일 경우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볼게요. 12운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람의 일대기를 12운성에 대입해서 인생의 각각의 시기마다의 특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네, 장생은 막 태어난 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일지의 장생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어린애 같은 모습도 좀 있을 테고요.
좀 잠도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린아이적인 성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12신살과 비교해 보면 지살이라는 거는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기들은 빨빨대고 잘 돌아다니죠. 그렇게 같이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살이 발동할 때는 뭐 이동수가 있거나 이사를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이동수를 말할 때 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태를 쓰고 나와서 물에 깨끗하게 씻기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는 아기는 발가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음욕살, 그러니까 뭐 약간 음란함을 상징하는 그런 살이기도 하고요.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 목욕이라는 성분이 온다면 다소 바람기가 발동이 된다거나 그럴 기회들이 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성분이지요. 그래서 목욕은 이 년살 하면은 도화라고도 하죠. 네, 도화라고도 해요. 년살도 바람기와 관련된 살이에요. 그러니까 원국의 목욕이나 년살을 가지고 있으면 다소 그런 기운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항상 다스리면서 살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모르면 본인의 사주 그대로 그걸 그대로 살아내면서 나중에 가족도 자녀도 다 잃고 외로워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므로 본인의 사주에 대한 사주에 어떤 12호선과 어떤 12신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펴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마음의 단도리를 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대. 관대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에게 3호 관대를 씌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대는 청소년, 인제 청소년이거나 청소년기를 살짝 벗어난 그 나이대를 말하는데 인격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호 관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다 크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게 다소 무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인격적인 성숙은 없이 본인의 타이틀에 취해서 조금 과장되게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 월살이라는 거는 원래는 달을 보면서 한숨 짓는 살이라고 해서 12신살에서는 외로운 뭐 구초살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월살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생이 다소 좀 외롭고 실질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분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걸록. 걸록은 본인의 뿌리 그대로 간목일 경우에는 임목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성분이에요. 망신은 그야말로 망신당하는 살인데 망신이라는 거는 내 몸을 탈바꿈한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가령 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면은 간목의 망신은 이 앞에 이 제왕 앞에 이 사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목이었다가 자기 몸을 뭘로 바꿨어요? 화로 자기 몸을 목이었다가 화로 바꿨죠? 몸을 바꿨어요. 그래서 망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가운데 이 글자가 바로 제왕, 가장 왕성한 시기죠. 네, 걸록제왕, 굉장히 힘이 센 구간입니다. 그 다음 장성살, 네, 장성살 뭐 장군이거나, 네, 장군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제왕과 장성의 동급이고요. 그다음 쇠라는 거는 본인이 왕이었다가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왕으로서 예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쇠도 약하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환도 결국 말 안장에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은 누가 탈 수 있었어요, 옛날에? 왕들이 탈 수 있었던 거죠. 왕이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반환과 쇠를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뒤안길로 물러서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병에 들겠죠. 네, 병이 들어요. 근데 병이 드는 이유가 저는 외우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역마는 돌아다니는 성분이죠.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성분이에요. 열심히 빨빨대고 돌아다니다 보니 병이 걸렸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병과 역마를 같이 본답니다.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쵸? 죽는 거는 결국 6개의 해로움을 다 내가 온몸으로 맞아서 6개의 해를 입는다. 6개의 해를 입어서 난 죽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는 죽어서 묘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묘는 당연히 토겠죠. 토에 해당되는 성분이겠죠. 토는 일반적으로 화계라 그러죠. 그래서 화계, 묘나 화계를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리나 철학 아니면 영성 쪽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발달하신 분들, 아니면은 예술적인 기질이 아주 다분히 발달하신 분들이 이 화계의 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에 들어갈 상태예요. 그래서 영화로움을 덮는다 그래서 영화로움을 덮는다 그래서 화계라 그래요. 관 뚜껑을 덮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고 여기는 사후세계죠. 사후세계. 사후에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이제 한 점으로 있다가 다시 누군가의 뱃속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뱃속으로 씨앗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장생이겠죠.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가면 내 몸이 썩기 시작하죠. 네, 절이고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겁살도 마찬가지죠. 겁살은 모든 걸 다 겁탈당한 상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태는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어요. 육신이 이제 여기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태는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내 몸이 아예 흙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구간이죠. 절태 다 약하지만 태는 한 점으로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딱
만나는 순간이 바로 태예요. 그러면 한 점으로 있던 것이 만나면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겠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이 태에 결국 태라는 게 임신을 의미하는 거죠. 네. 요만한 점으로 임신돼 있을 때 있죠. 임신 1, 2주 한 점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넣어주는 양분을, 맛있는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다시 자라나는 게 이 양이에요. 예, 양. 뱃속에서 길러진다는 뜻이죠. 뱃속에서 잘 길러져서 만삭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12신살에서는 천살이라고 합니다. 매우 안 좋은 살이죠. 12운성에서는 양은 아주 약한 구간도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12신살의 천은 천살이에요. 하늘로부터 살을 맞았다는 뜻이니까 12신살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보는 살이지요.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인옷을 운동하는 게 간목과 개수가 있었어요. 그쵸? 목 운동하는 게 간목과 개수가 있었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장생이 뭘까요? 해면미 운동을 하죠. 여기 이제 지워야 돼. 이걸 차라리 지울까요? 그러면 인옷을 운동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병무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을병무가 인옷을 운동을 하잖아요. 이 두 개는 양간이에요. 이거는 음간이지요. 그러면은 얘네는 무토와 병화는 인옷을 하니까 어디가 장생이겠어요? 인이 장생이겠죠. 그러면 인이 장생이겠고 무토나 병화의 장생은 인. 그 다음에 여기가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다시 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병화, 무토, 을목도 해당돼요. 12신살은 음간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병무을은 12신살로 보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쵸? 자, 축.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12신살은 음간, 양간 가리지 않고 똑같다 그랬는데 이제 12운성이 복잡하다 그랬죠. 음간은 어디부터 시작? 오화가 장생. 가운데 이 오화가 장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5부터 해서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5, 4,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그 다음에 신, 그 다음 미. 이렇게 가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잠깐 지우개가. 그러면은
병무를 했으니까 그럼 갑계, 개갑. 개갑은 인호술 운동한다 그랬죠. 아니, 죄송합니다. 해묘미. 목 운동한다 그랬죠. 해묘미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목일 때는 똑같죠. 양간이니까 12운성의 방향과 12진살이 같아요. 그러면 얘네는 해부터 시작하죠. 생왕고죠. 양간일 때는. 그러면 생, 해, 묘, 미,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가운데 글자가 장생이라 그랬어요. 개수는 음가는. 그러면 이렇게 장생부터 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개수는 묘, 인, 축, 자, 해, 술, 그 다음 유, 신, 미, 오, 사, 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목 운동했고, 이제 화 운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목화 했으니까 금 운동 해볼까요? 금 운동하는 거는 뭐가 있다 그랬죠? 경기정이 있다 그랬죠? 경기정. 경금은 양간. 기하고 정은 사유축 운동이죠?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쵸? 사유축 운동을 해서 사가 생왕고죠. 양간일 때는. 그러니까 경금 얘기일 때예요. 경금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그 다음에 기토와 정화는, 네. 기토와 정화는 12신살은 똑같이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12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가 원래는 생왕고인데 음간일 때는 가운데 게 생이고 왼쪽 게 왕, 이게 고라 그랬죠? 유부터 시작해서 역행. 그쵸? 그러면 유, 지금 기하고 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하고 정은 유, 그쵸? 거꾸로 신, 그쵸? 그 다음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다음이 뭘까요? 술. 이렇게 가겠죠. 그쵸? 네네. 이해 가시죠? 금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운동을 하는 거는 신과 임과 신이 신운동,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랬죠? 신자진 운동을 해요. 네.
임수는 양간이니까 순행으로 생, 왕, 고 하고 순행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신, 임수,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은 음간이니까 가운데 게 생이라 그랬죠? 생, 왕, 고. 그래서 생에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금일 때는 이 자부터 시작하겠죠.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다음 묘, 인, 축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임수의 12신살은 똑같아요. 네. 신자진 운동하니까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금도 음간인데 12신살은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신금도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를 이 한 관대부터 한 3가지를 보신답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대부터 걸록, 제왕, 쇠를 좀 강하게 봐요. 강한 구간이라서 이때는 조금 공격적인 사회활동을 하셔도 좋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간일 때는 걸록, 제왕을 가장 세게 보지만 음간일 때는 이 관대가 거의 양간의 제왕에 준하게 해석을 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가령 예를 들면 제1주가 개축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 축이 관대거든요. 지지에는 편관을 깔았어요. 지지에 편관을 깔면 굉장히 약하죠. 지지에 편관을 깔면 굉장히 약한데 12운성으로 보면 관대, 음간에서는 제일 센 관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편관인데 관대를 가졌어. 그러면 개축이 주는 편관을 가졌기 때문에 되게 약하고 힘들고 유약해 보이는데 사실 12운성으로 보면 관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저 사람 되게 약한 듯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좀 줏대가 있어 보이네. 예,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음간의 비밀이에요. 음간은 관대가 거의 양간의 제왕에 준한다 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내 천간의 모든 글자들이 내 용신, 천간의 내 글자들 중에 용신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때 운이 좋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용신이 힘이 있을 때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요.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내 사주에서 흉신이고 기신이어서 굉장히 힘든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지금
이 속에 이 운을 타고 있어요. 이 운을 타고 있다면 그때는 설상가상이 되겠죠. 그죠? 귀신이 이렇게 힘센 구간에 지금 있으면,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12운성이나 12신사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내 천간의 모든 네 글자 중에 내가 가장 바람직하게 잘 쓰는 용신의 글자가 이 구간에 있으면 참 좋지만, 내 기신의 글자가 이 구간에 있으면 참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걸로 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12운성과 12신살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보셔도 참 좋을 듯한 강의입니다. 예, 이게 지금 몇 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강의는 저장을 해두었다가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